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에 기대감만 잔뜩 실어놓고 막판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개장하고 얼마 안 돼서 7개월여 만에 코스피 지수가 2200선 탈환을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돌파가 한번 나왔었는데 기관이 또 외국인이 사는 만큼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오늘도 지수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소폭 내리면서 마감을 했죠.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가 상승세가 나온 날이 많았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관은 또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물을 내놨습니다. 오늘 주도주가 없었던 시장 안에서 어떤 섹터들이 잘 갔었는지 잠시 뒤에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 상담 시간도 당연히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을 외우고 계신 분들 혹은 이지환 전문가의 카톡방에 이미 접속을 해 계신 분들이라면은 미리미리 종목 접수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배트맨 3부에서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배트맨 3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전문가 함께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댁에서 따뜻하게 하시고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또 혹은 밖에서도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은 또 실시간으로 방영되는 프로그램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참고로 종목 접수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접수 넣어드리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지환 전문가님께 제가 좀 축하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우리 카톡방에 벌써 2주도 되지 않았는데 100분이 넘게 들어오셨습니다. 100분을 넘겼는데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또 접속을 해 계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 짧은 기간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셔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수록 더 힘이 나서 좀 더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 열정이 좀 많으시고 하나도 더 배우시겠다는 분 혹은 하나라도 더 많은 부분 좀 캐치하시겠다는 분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좀 다가서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전달되어진다면 이렇게 호흡이 맞으면서 맞으면 맞을수록 수익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호흡을 맞추시고 이 시장을 같이 함께 좀 파헤쳐 간다면 시장은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다. 분명히 우리가 수익 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돌아갈 뿐이다라고 좀 보시면은 함께 참여하시면서 좀 더 좋은 수익으로 같이 나가면 좋은 방으로 좀 재밌는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수익 내는 기법을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아직까지 종목 접수를 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참여 방법을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또 고지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고 문자, 카톡방 그리고 유튜브 이용하시면 연락을 주실 수가 있죠.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는 부과되지만 문자가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4989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로 접수를 해주실 수 있는 카톡방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이렇게 7글자를 검색해서 입장을 해주시면은 무료로 종목 신청
실시간으로 해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는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채팅창에 역시나 무료로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 시장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좀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관이 차익 실현 물량을 많이 내놨습니다. 약간 시장이 지금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지환 전문가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어떤 섹터가 좀 잘 갔었는지 약간 시황이라기를 좀 나눠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좀 조정권에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합권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외국인들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역시 IT에 좀 집중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후발적으로 오르는 반도체들이 지금 과열권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이제 과열권에 들어가는데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수에 맞물려서 투신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매도 주체는 투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신은 실제적으로 보시면 대부분 개인들 펀드 물량의 한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2200에 다다르면서 전체적으로 개인들은 한매 욕구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지수대에 왔다라고 좀 보시면은 자, 이번 조정권에서의 매도의 주체는 정확하게 보시면은 바로 개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 조정이 그렇게 크게 깊게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추가 상승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크게 열려 있다라는 부분 보신다면 시장을 좀 우려스럽게 볼 필요 없고 너무 주도 섹터에서 빠르게 차익 실현을 좀 감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시장이 이제 선발적으로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발적으로 상승한 종목들 눌림목을 기다리신 분들 좀 지루하셨는데 이번 조정권에서 눌림목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 꼭 관점을 견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시장을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희망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섣부르게 생각해서 종목을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상승 추세를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눌림이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눌림을 받는 종목 위주로 좀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옥석 가리기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접수도 당연히 받고 있으니까요. 매수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도 오늘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 좀 팔고 다시 담아야 하나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역시나 전화 문자 그리고 카톡방과 유튜브 이용하셔가지고 많은 연락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또 카톡방에 많은 분들 접속을 해주고 계시고 종목 신청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연락 주신 분의 종목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7795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SK텔레콤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60% 비중을 싣고 계시고 매수가는 26만 원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통신주기 때문에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 잘 가는 그런 경기 방어주인데 오늘도 역시나 소폭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매수가 회복에 대한 여부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판단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SK텔레콤 주셨는데 아마 이제 매수한 이후에 마음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거의 마음고생이 좀 끝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 통신주들 5G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부터 상당히 많았는데 결국 이 5G에 대한 상승분은 통신 관련 장비 종목들 위주로 올라갔고 SK텔레콤은 5G에 대한 수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5G와 관련된 매출 증가가 단 1% 상당히 좀 저조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5G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부분은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 상당히 모멘텀이 좀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LTE, 4G LTE와 달리 5G는 결국에는 대부분 5G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5G부터 해서 사물 인터넷이나 자율주행차 등 모든 이 휴대폰뿐만 아니라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세로 넘어가는데 단지 초반부에 좀 시간이 걸릴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셔도
하락 추세가 상당히 깊게 내려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저점을 좀 높여와서 저점을 잡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저점 잡는 부분이 상당히 신뢰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가격대가 23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에서 지금 강하게 좀 지지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1월 중으로는 26만 원 본전했던 가격대에 다다를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가격대도 내년 1분기 중에 1월, 2월이 넘어가면서 5G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밑에 매집되는 물량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좀 짧은 관점으로 보신다면 매수한 가격대는 26만 원을 말씀드리는데 여기를 넘어서 28만 5천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도달을 하려면 내년 1분기가 좀 지나면서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1분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으로 28만 5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선은 23만 7천 원으로 짧은 관점으로 종목 교체를 하고 싶다면 본전했던 26만 원 가격대에서 청산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SK텔레콤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시장이 하락해도 왠지 전문가에게 그것도 우리 이지원 전문가에게 긍정적인 의견을 들으면은 참 힘이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1월에 새해에는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었고 1분기에 잘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 봐드릴게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들고 계시고요. 삼성전기 네, 11만 8천 원. 78,000원. 네. 비중은요? 10%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 엄청 오래되셨나 봐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 매수 가격이 78,000원 맞으시죠? 아니, 11만 8천 원. 10만 8천원이요? 11만 8천 원. 11만 8천원. 네, 네. 그럼 오늘 종가가 11만 8,500원이니까 네. 정말 얼마 안 되셨는데 네, 그렇게. 전망을 좀 봐드릴게요. 목표가하고.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예, 며칠 전에 매수하셨다 그렇죠? 네, 이것도 뭐 2차전지 좋다고 해서 샀더니. 좋은 종목 사셨습니다. 좋은 종목 사셨는데 시점이 조금 애매한 위치에서 사셨지만 좋은 종목을 좀 사셨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기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보면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도 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주력인 이제 MLCC와 카메라 묘들 여기 이제 PCB까지 전체적으로 이 MLCC와 카메라 묘들이 이번 IT장에서 가장 첫 번째 상승을 이끄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좋다라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왜 좋냐면 결국 5G와 전기차, 전장 부품과 관련해서 부품 수요가 최소한 10배 정도 이상에서 16배까지 오를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LCC와 카메라 묘들은 상당히 큰 폭의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문제는 지금 이제 먼저 선반영돼서 제일 처음 올랐던 종목이 섹터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조정에 들어가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좀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8월달 이후에 상승한 이후에 조정권에 들어왔을 때도 대부분의 업종들이 보면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지금 현재 이 MLCC 카메라 모듈 종목은 거의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횡보를 하고 바로 위로 지금 뛰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종목이다라고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 이제 지금은 너무 많이 상승한 부분 때문에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 조정은 지금 올라오는 61선 정도와 21선 사이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큰 이유는 매집한 지금 양에 비해서 지금 매도로 나오는 양이 조금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집한 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에 조정받는다고 너무 크게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형방을 좀 살펴보신다면 지금 현재는 뭐 매도하거나 있을 필요는 없고요. 61선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다. 지지선은 10만 5천 원 정도로 좀 놓으시면 크게 이 자리를 이탈할 개연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10만 5천 원을 좀 잡고 위쪽으로는 이 종목은 조금 길게 놓고 좀 가십시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6만 원 이상까지 15만 5천 원까지 1차 목표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큰 폭인데 기간은 좀 걸리겠지만 아마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면 장이 크게 조정받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15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가져가 되지요? 네,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목표가 15만 5천 원, 손절가 10만 5천 원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이고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봐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NG 스테크놀로지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나요? 6,130원이요. 6,130원에 비중 얼마 실으셨어요? 예, 20%요. 20%요. 네.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조정이 좀 나왔다 싶어서 들어가신 거예요? 네, 저게 전번 금요일 날 7,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네. 오후 2시쯤 만에 갑자기 15%로 막 하락한 다음에 매도할 새도 없이 7,000원에서 그도 5,000 얼마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완전 긴 음봉이 생겼는데 네. 그 이후부터 좀 내려가네요. 일단은 어떻게 긴급 처방을 해야 하는지 이지환 전문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순식간에 반갑습니다. 내려갔다, 그렇죠. 뭐 네. 매도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저도 이거 분봉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빨라서 순간적으로 하다 보면 이거는 그냥 뭐 마감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시청자님 탓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뭐 다른 외적인 부분 말씀 안 드리고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 이제 7,000원 요 가격대는 이제 철벽 방어선입니다. 이제 여기는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7,000원을 넘어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7,000원이 이제 저항선이다라고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밑쪽에 보면은 지금 5,300원이 지지선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이 자리를 좀 지켜야 반등 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5,300원이 좀 이탈되면은 밑쪽으로 좀 가격대가 좀 많이 하락합니다. 5,000원 살짝 깨지는 정도까지 좀 보셔야 되고요. 한 4,000, 한 400원, 500원 요 사이 정도까지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일단 5,300원 지지를 좀 강하게 되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하고요. 요 종목은 5,300원 지지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신에 요 종목이 5,300원 지지에서 반등을 좀 주면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7,000원에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격대를 6,300원 정도에서 매수한 가격이 6,100원이다 그렇죠? 6,300원 정도 오시면은 일단 빠져나오십시오. 아깝지만 자, 이 종목은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매수했을 때보다 이제는 매도했을 때 거래량이 더 많다 그렇죠. 차익 실현 매물이 매집이 한 물량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추세가 좀 꺾였다 그렇죠. 그래서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 6,300원 정도에 반드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지지선은 5,300원과 아래쪽 4,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이건 좀 불가항력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순식간에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올까요? 지금은 반등 개연성이 있습니다. 본전까지 갈 개연성이 있거든요. 거기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 빠져나오세요. 아이고, 본전 모으면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네,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본전 오시면 빠져나오세요. 예, 손절 한 게 그냥 아까워가지고 지금 붙들고 있는데 좀 더 하락해. 지금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요, 좀 반등 줄 때 손절하십시오. 한 번 반등은 나올 모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본전 꼭 찾으시고 또 다른 종목도 접근을 해보신 다음에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갈 텐데요. 다음은요, 저희가 카톡방에 오늘 종목을 남겨주신 분들의 종목도 봐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으신지,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 또 이지환 전문가께서 직접 확인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일진 멀티리얼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5,200원에 매수는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좋은 가격에 하셨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고 아쉽지만 이제 6만 원대 차익 실현을 못 하시고 지금 이제 다시 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 당시에서는 상당히 6만 원대 보유해 볼 만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기업 내용이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쉽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저 정도 올라갔을 때는 모멘텀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2차 전지 중대형 쪽으로 상당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한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지금 이제 다시 밀려내려왔고, 지금은 현재 보시면 이제 일정한 구간 이제 박스권 좀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박스권 좀 들어와 있다 보셔야 되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보시면은 제가 예상할 때 이제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어려움입니다. 오늘 이제 발표도 했지만 ESS 화재와 관련해서 제조사 쪽에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2차 전지가 왜 고전을 좀 겪느냐면, 특히 공장 가동률에서 보시면 수율이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빨리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2차 전지는 지금 모멘텀이 상당히 죽어 있습니다.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은 적어도 빨라도 내년 1분기가 지나야 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좀 악재에 가까운데, 하지만 이제 두 번째 호재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 PCB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강조를 드렸지만, MLCC 카메라 모드 PCB는 지금 이제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B와 관련된 실적이 좀 기여하는 부분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호재가 됩니다.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호재와 악재가 서로 좀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박스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아마 타당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35,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44,500원 박스권 상단은 조만간에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이쪽에 저항이 크지도 않고 이쪽에 지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문제는 44,500원을 이제 넘어서 53,000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걸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살아나려면 이 가격대에 올라가려면 내년 1분기 정도 지나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오랫동안 보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 1분기 이후까지 좀 보겠다라고 하면 목표 가격은 일단 53,000원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때까지는 좀 보기 어렵다. 내년 12월 말 1월 상간에 좀 나오겠다 하면 목표 가격은 44,500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대응을 좀 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즈 항공인데요. 하이즈 항공. 지금 다음 종목 다시 한번 HB 테크놀로지네. 죄송합니다.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좀 착각했네요. 네. HB 테크놀로지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전에 한번 상담을 했던 종목이네요. 매수 가격이 3,050원 정도 되고요. 매수 가격이 3,050원 정도 되고, 네. 지금 현재 비중은 35% 좀 많다 그렇죠. HB 테크놀로지 조금 아쉽네요. 비중이 좀 너무 많네요. 35%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 하락 추세선이 좀 일정하게 걸려 내려온다 그렇죠.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이평을 보더라도 지금 역배열 상황에서 계속해서 위에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추세가 아쉽지만 하락 추세로 좀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밑쪽에서 좀 지지선은 이렇게 좀 형성되고 있는데요. 요 지지선이 형성되는 가격대와 이렇게 함께 놓고 좀 보시면은 2,55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2,550원을 아래쪽에 지지선으로 좀 놓고요. 2,550원을 지지선으로 놓고 지금 매수한 가격대는 지금 현재 보면은 좀 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좀 다행스럽게 이 부분이 지금 저점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올 개연성이 있는데요. 그 목표 가격을 좀 제시해드리면은 목표 가격은 3,350원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3,350원까지 좀 보시고요. 최근에 지금 지지선을 좀 지지받는 모습을 보면 요 가격대는 갈 개연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와서. 그래서 목표 가격 3,35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 가격은 2,550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볼 종목은 A-프로 보셨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기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A-프로젠 제약으로 지금 들어가셨는데 조금 아쉬운 종목이네요. 매수 가격이 1,445원, 1,445원으로 매수를 하셨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갈림길에 들어와 있죠. 1,445원으로 보셨고, 비중은 지금 30%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볼 수 없는 종목인데,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좀 거친 후에 2차 상승을 했는데, 모양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1차 상승보다 2차 상승 쪽의 거래량이 더 크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시도하고 지금 돌파 이후에 지지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나무람이 없는데, 급등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
최소한 이번 주부터 해서 일주일 이내에 빨리 상한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머뭇거리면 조정권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짧게 보신다면 밑에 가격을 1,350원 정도를 짧은 지지선으로 놓고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부분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차트 모양은 기술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을 좀 볼 수 있다. 상방을 쳤을 때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 1,95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1,950원에서 2,000원 사이인데 목표 가격은 1,950원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은 일종 견디면서 목표가까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새벽배님의 종목까지 봐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주환 전문가님 역시나 좀 더 오래 시간 좀 보유를 하면서 지켜보자라고 계획을 세워드렸으니까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갈게요.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 빨리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585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SK하이닉스를 두고 계시는데 정말 요즘에 가장 부러운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SK하이닉스를 매수 가격이 4만 원입니다. 4만 원. 4만 원에 40%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정말 이분하고 통화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존경스러운데 지금 많은 수익을 거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정말 그럼 앞으로도 조금 더 길게 보유를 하고 가시려는 생각이실 것 같은데 이지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정말 한번 전화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4만 원에서 9만 7천 원까지 뚝심을 가지고 비중도 무려 40%. 굉장히 지금 이제 큰 폭으로 지금 매수해가지고 오셨는데도 흔들림 없이 지금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십니다. 이런 분도 한번 이제 전화 주시면 우리 방송 보시는 다른 시청자분들도 좀 힘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셨죠. 충분히 이제 그럴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 좋은 투자를 했다. 사실 이제 이분한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한번 체크만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매수가가 지금 4만 원대 났기 때문에 주봉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서 지금 현재 고점 형성 이후에 고점도 나와 있지만 저점도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좀 불이 많이 붙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좀 과열권입니다. 실제 바닥론을 가지고 이 정도로 넘어가기는 어렵거든요. 실제 매출이 좀 좋아지는 건 1분기 이후로 좀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은 좀 단기 과열권에 와 있지만 1차적인 목표 가격이 뭐 직전 고점 때 여기 97,700원 되시겠지만 사실 워낙 오랫동안 펀더멘탈 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대를 그렇게 염려해 두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000원대에서 좀 조정을 겪고 우여곡절을 좀 겪겠지만 이 종목은 결국에는 이제 내년 한 1분기 정도 넘어가면 조금 더 위쪽을 볼 수 있다. 다만 만약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97,700원에서 넘어가지 못할 때 절반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절반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4만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꺾이기 전까지 좀 보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미래 가치로 반영해가지고 본다면 지금 최대 잡아드릴 수 있는 가격은 13만 원대까지도 맥스 계산했을 때 우리가 좀 그 가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3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데 이거는 워낙 가치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직전 고점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까지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투자 성향이 보니까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이주환 전문가께서 아주 긴 목표가까지 세워드렸어요. 13만 원 잡고 아주 길게 보유를 하고 가시면서 더 큰 수익 내시라고 하시니까 다음번에는 또 한번 전화도 직접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역시나 가볼게요. 일단은 전화 연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다 깨셨어요, 아버님? 아니, 배를 보다. 지금 좀 피곤하시죠? 네. 종목을 좀 열심히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하이즈 항공 하이자항공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고요? 5,850원에 20%. 5,850원에 20%입니다. 이 종목 네. 그래도 오늘 조금 올랐는데 아직 매수가까지 좀 남아 있잖아요. 예, 지금 한참 오래 가 있었어요. 아, 한참 올라갈 때 잡으셨어요? 아니, 한참 오래 갖고 있었다고요. 지금. 오래 들고 계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래 보유를 하신 만큼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좀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들고 가야지 좀 대응을 잘하는 방법인지 이지환 전문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 종목은 뭐 기술적으로 바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지금 딱 매수하신 요 가격대 있죠. 여기가 정확하게 저항선입니다. 5,800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요 5,300원 정도부터 5,800원 요 사이까지가 매물대가 상당히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언제 나냐면 5,800원을 넘어가야 시세가 납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최저가를 놓고 여기서 공방을 이렇게 좀 벌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상당히 이제 지루한 움직임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종목이 5,800원을 딛고 올라가려면 가격적으로 저점을 한 번 더 깨든지 혹은 옆으로 상당한 기간 좀 오랫동안 옆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보유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좀 좋은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기간 조정은 상당히 좀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싫다 그러면 5,300원에서 5,800원 사이에서 일단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5,300원, 5,800원 사이에 청산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좀 길게 보겠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잡고 5,800원 돌파할 때부터 시세가 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 3,770원인데 여기를 놓고 5,300원에서 5,800원 사이 청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V로 보고 계시는군요. 예, TV 소리 좀 줄여주시고 예, 전화기로 저와 함께 소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어머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CJ 제일제당이 오늘 그렇게 빠져요. 그러게요. 매수는 얼마에 하셨어요? 25만 3,500원. 25만 3,500원. 그리고 비중은 얼마나 실으셨어요? 한 20%요. 20%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오늘 뭐 정부에서 1인 가구 정책 지원 소식에 약간 좀 오르나 싶었는데 예. 3%나 가까이 좀 하락이 나왔어요. 예, 그러게요. 그러면 내일 과연 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지 이지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가지고 가도 될라나.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네. 종목 어떻게 사셨어요? 아, 그저 옛날에도 한번 했었어요. 예, 한번 하셨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고 네. 수익 냈던 종목을 한 번 더 사셨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요새 올랐었잖아요. 예, 조금 올랐었다 그렇죠. 21만 원부터. 자, 네.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을 좀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기술적인 것보다 펀더멘탈 쪽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자구안이 많이 나왔죠. 뭐 가용동 부지를 또 파는 것부터 해서 네. 차익금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다 이런 부분 좀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셨어요? 예. 예, CJ 제일제당 이제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처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주력 사업 분야에서 많이 어려움 처했기 때문에 뭐 네. 부동산 매각이라든지 자구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서 부채 비율을 좀 낮춰서 신용도를 올리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아는 CJ 제일제당은 상당히 우량한 기업인데 어느 순간 이제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주가에 좀 많이 반영돼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상승은 뭐냐면 이 자구 노력에 대한 부분은 평가가 조금 나온 거죠. 뭐 부채 비율이 좀 낮아진다든지 뭐 부지 매각에 대해서 뭐 현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사업이 잘 돼야지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는 거다 그렇죠. 기술적인 예. 부분보다는 사업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펀더멘탈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예. 종목은 이제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이제 급락주와 좀 다르게 대형주가 이렇게 행보하다가 이 바닥을 깨고 내려오면 예. 급등락주는 이게 깨고 내려왔다 또 올라가고 이렇게 모습을 왔다 갔다 모습을 보지만 대형주는 한번 내려오면 이제 겁나게 내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네. 대형주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탈했다라는 건 누가 팔았다는 겁니까? 개인이 판 게 아니고 펀드 물량이 이탈됐다라고 보는 거고 이 정도의 지금 박스권에서 상당히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이 제일제당을 가지고 있는 펀드가 물량을 던졌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락할 때 보시면 펀드 물량이 나올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바로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하락했을 때 지금 이제 요 자구한 노력이 나올 때 반등이 좀 나오겠죠. 예, 반등이 나올 때 적당하게 수익을 좀 취해가지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길게 가져가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반등 나오는 가격을 보면은 30만 원 정도까지 좀 가능한 모양입니다. 이번 자원을 가지고. 그래서 30만 원 정도면 익절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25만 3천 원이니까 30만 원 오면 청산하고 다시 밑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0만 원까지요? 네. 아, 그렇게까지 오겠어요?
이번에는 좀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30만 원 욕심 안 근처에 부려요. 올라오면은 아무리 이ገብ이 줘도 청산하고 밑에서 다시 사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수익 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려고 합니다.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죠. 콤텍 시스템 6410님의 종목이고요. 매수 가격이 1,543원 그리고 10%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약간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지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뭐 이제 급등주고 기술적으로 아마 들어가신 것 같고 지금 아마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재반등을 노리고 이제 좀 들어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서 바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량 거래량 나오면서 돌파를 해서 올라간 종목이 바로 꺾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요 구간 위에서는 상당한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매물대가 좀 강하지는 않거든요. 거래량에 비해서. 그래서 요 종목은 반락 이후에 반등이 좀 예상되는데 반등은 생각보다는 지금 좀 낮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좀 밀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을 좀 주더라도 매수가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바로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반등 주고 올라오면 1,810원 정도, 1,800원 정도에서 일단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서 급락의 기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21선 놓는 이 지역을 지지선으로 120선을 놓고 반등 시에 1,800원에서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800원 메모 잘 해두시고 전략대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이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9547님의 종목 자화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을 80%를 싣고 계신 종목이에요. 하지만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한 2% 넘게 올랐어요. 약간 지금 차트를 보면은 약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지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도 뭐 테마에 해당되고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테마가 꿈틀꿈틀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매수한 가격대인 14,000원대 위에 14,600원, 700원대부터 매물대가 상당히 강합니다.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위쪽에 14,600원에서 한 800원 요 사이가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요 부분이 좀 이제 갈림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 구간대에서 지금 현재 바닥을 좀 잡아주면 매수해서 볼 수 있는 가격이 14,6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14,600원대에서 빠져나온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세는 언제부터 나냐면 14,800원 위로 돌파했을 때 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14,600원 청산 전략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이 14,800원 넘어가면 눌려지는 데서 다시 매수하시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급등주는. 그렇기 때문에 청산 가격 14,6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지선은 위쪽에 지금 현재는 8,400원 여기를 지지선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화전자까지 저희가 오늘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혹시라도 오늘 상담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환 전문가의 카톡방 찾아가시면은 또 편하실 때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고 기억나실 때 접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이지환 전문가의 투자 팁 들어보실 수 있는 강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가득 담아가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많은 정보들을 알고 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이지환 전문가께서 기술적 분석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지금 바로 이지환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기술적 분석 보시면 이제 가격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 가격 지표를 놓고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중요 보조 지표들은 상당히 실전에 많이 쓰이고 있고 유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하지만 이제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이 가격 지표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지표가 상당히 뭐 마법 지표 같이 좀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 너무 이제 맹신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 가격 지표를 크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전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상당 부분 고민했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가격 지표 중에 하나인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우리가 가격 지표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건지 딱 이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 지표 요 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지표를 보실 때 제일 많이 보시는 게 뭐 볼린저 밴드와 일목균형표인데 왜 실전에서 이렇게 쓰이지 않는지 유용도가 보조 지표보다 떨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좀 더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좀 보시면 뭐 최근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 활용하죠. 보통 보면은 이동 평균선은 추세 중심선으로 해서 상하 변동폭을 표준 편차로 계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말은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21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표준 편차로 21선 위와 21선 아래를 이렇게 끄면 이게 바로 볼린저 밴드가 된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이동 평균선의 중심선이 되고 이 표준 편차에서 나오는 부분이 볼린저 밴드가 된다라는 거고, 이 주가의 흐름은 이 볼린저 밴드의 흐름 안에서 박스를 아래 위로 잡고 보는 전략이다, 보조지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용하는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이걸 겁니다. 가격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격에 초점을 맞춘다는 자체가 변동성과 연관이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른 움직임, 좁은 구간에서 움직임. 자, 요걸 보겠다는 게 가격에 초점을 맞춘 거고, 고점과 저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조지표에서의 어느 정도 상대성에서 좀 절대적인 고점 저점이 아니라 굉장히 상대적인 저점 고점이 나옵니다. 변화를 빨리빨리 실행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유리한 부분이 되겠지만, 너무 이런 고점과 저점이 빈발하는 것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산출 기간에 이평을 활용해서 편차를 구하기 때문에 산출 기간을 어느 정도 놓을 건지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래 위에 밴드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 뭡니까? 통계학적인 평균액인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교과서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쓰이냐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교과서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뭐 이 세 가지 활용법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 볼린저 밴드를 개발한 그분이 세 가지 활용법을 제시해 뒀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이거죠. 첫 번째 부분은 반전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으면 하단에서 지지받고 상단에서 매도한다, 저항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런 관점으로 보는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이죠. 보시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점에서 보시면은 저항받을 때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지지받을 때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런 고점 저점이 너무 빈번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좁은 분봉을 놓고 틱뛰기를 하거나 선물 옵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에서는 그렇게 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은 의미인데 추세 추종을 하는 방법입니다. 상단에서 오히려 더 매수를 하고 하단에서 오히려 더 매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박스권 등락이 아니라 박스권을 치고 나가는 추세를 보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이제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는 반대의 의미를 보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이게 가격 지표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은 이론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은 박스권에서 오히려 이제 하단 쪽에 볼린저 밴드 하단 쪽에서 치고 나올 때 오히려 이 부분을 매수해서 이렇게 매도를 취할 수 있고요. 오히려 볼린저 밴드 상단 쪽에서 치고 나갈 때 오히려 더 치고 나간다라는 관점을 보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앞에 봤던 이론과 어떻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전 투자에서 얼마만큼 옥석을 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물론 이제 볼린저 밴드를 깊게 파고들면 이 부분을 좀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 투자가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활용하는 부분은 좀 오늘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볼린저 밴드를 만드신 분이 가장 제가 봤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확장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수축되기 시작합니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넓혀지다가 좁혀지면 이 좁혀지는 구간에서 주가가 행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위쪽으로 치고 나가면 매수가 가능하다, 아래쪽으로 치고 나가면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인데, 요게 볼린저 밴드에서는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말은 뭐 어렵지 않는데 차트를 보면 좀 더 유용하게 알 수 있죠.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폭이 좁아집니다. 아래 위 폭이 좁아지다가 여기 보시면 좁아지는 가운데서 아래쪽으로 지금
이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매도가 나온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확장됐다가 다시 이렇게 좁은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좁은 구간에 들어왔을 때 보시면은 좁은 구간에서 위쪽으로 치고 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상당 부분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자, 볼린저 밴드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실전에서 좀 쓸 수 있다. 특히 어느 구간에서 행보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진입 포인트나 청산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린저 밴드는 사실 이거 하나만 활용하시면 제 생각에는 충분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의 장점은 이거죠. 행보 구간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유용하다. 결국 이제 행보 구간에서 우리가 차트가 굉장히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하고 난 뒤에 옆으로 계속 갈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언제 상승할까라는 부분을 좀 봤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단기 박스권에서 상당히 왔다 갔다 매매를 좀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은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이 첫 번째 부분이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볼린저 밴드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단점은 이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부분 보시면 두 번째 부분 활용도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리인데 한 군데에서는 매도를 하고 한 군데에서는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구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데 이런 지표들이 가격 지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볼린저 밴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쓰는 지표가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일목균형표가 있죠. 일목균형표는 속칭 말해서 볼린저 밴드보다 더 그림 맞추기입니다. 그림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이제 2, 3년에 유행했던 가격 논리가 있죠. 어느 가격이 지지를 받으면 얼마만큼 간다. 상대 가격이 지지를 받으면 얼마나 간다. 이런 가격 논리도 역시 가격 지표인데 우리가 이제 가격 지표는 보조 지표보다 제가 이거 하나만으로 언급해서 끝나는 가장 큰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차트를 보고 있을 때 그 그림이 바로 맞춰지겠냐는 거죠. 그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매매는 동행성입니다. 동행성. 동행성이 뭐냐면 실제로 지표가 움직일 때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 지표는 실제 지표가 막 캔들이 움직일 때 쓰기가 어렵습니다. 가격 지표는 언제 유용하냐면 후행성입니다. 장이 끝나고 난 뒤에 이걸 분석할 때 쓸 때 유용한 게 가격 지표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움직였다는 거지. 실제 차트가 동행성으로 막 움직일 때 가격 지표를 적용해가지고 쓴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보신다면 우리가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가격 지표에 대해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그만큼 파고들어도 우리가 실전에서 쓰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기술적 분석에서 가격 지표는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좀 편차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후의 시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 설정하는 법을 간단히 보여드릴 겁니다. 차트 설정을 워낙 많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모델로 차트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드리고요. 그 부분이 이번 주에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실전 사례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갈 겁니다. 실전 사례는 우리가 가장 보시면은 최근에 보시면 어떤 부분이냐면 아마 종목 상담을 하시면은 지금 이 시간을 보신 분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차트상에서 종목들이 개인들이 매수한 구간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80% 이상은 거의 똑같은 위치에서 매수합니다. 어디입니까? 직전 고점이 돌파할 줄 알고 매수했는데 내려오는 거, 요 구간. 그다음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직전 저점이 지지받을 줄 알고 매수했는데 요 구간.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구간을 아마 지금 상담하는 종목의 80% 이상은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아마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했는데 이렇게 실패를 할까?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이제 멘탈이 좀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차후에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 지표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저항과 지지를 인식하고 있냐 안 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 내일 차트 설정까지 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런 부분은 이제 고쳐 나가는 부분을 하나하나 사례로
차트로 쉽게 한 부분씩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계속해서 이용해서 좀 활용을 하시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서경계 TV에 들어오시면 동영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앞에서부터 다시 하나하나 좀 연결해서 보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절대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기술적 부분을 하시면은 내가 이기는 주가에서 승률이 51%면 52%로 다시 53%로 또 54%로 1%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본인이 싸우는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에서 딱 마지막 한마디 드리면 스포츠와 주식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포츠는 1%의 우승 가능성만 있어도 자기의 불굴의 의지로 그 1%에 도전해야 됩니다. 주식은 49%의 확률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51%가 되지 않으면 49번의 승리가 하더라도 51%의 승률이 안 된다면 버려야 됩니다. 이게 주식과 스포츠의 가장 큰 차이인데 그 51%가 되냐 안 되냐를 이 부분이 좌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이 시간과 계속해서 기술적 분석을 좀 공부해 나가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기다리셨던 이지환 전문가의 강의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기술적 분석 중에 볼린저 밴드 활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 저희 배트맨 3부 재방송으로 한 번 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배트맨 3부 새벽 6시에도 재방송을 하니까요. 본방을 놓치신 분들 혹은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지환 전문가와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알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지환 전문가의 카톡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고 무료 입장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남자 챔피언십 축구가 있었는데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경기를 했었죠. 1:0으로 대한민국이 이겨서 아주 기분 좋게 잠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분 이어서 내일 시장도 상승장이 나오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